안녕하세요. 대상 품질경영실 이은희 팀장입니다. 여러 김치 제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열무김치의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한 품질관리 포인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열무는 신선 채소 중에서 가장 품질관리가 어려운 원료입니다. 왜냐하면 열무는 원료 상태에서 저장이나 김치의 장기 비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배 상황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김치 공장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열무김치의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한 품질 관리 포인트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무의 품종, 병의 충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무는 여린 무라는 말을 기인했고요. 계절적 상품에서 이제는 연중 하우스 재배를 통한 신선하고 아삭한 질감이 특징적입니다. 그만큼 재배일수가 짧고 연중 여러 번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열무의 품종이 있지만 최근에는 더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내서성이 좋고 엽수가 많으며 엽폭이 좁은 열무가 선호되어 재배되고 있습니다. 열무에서는 이 엽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열무가 공장에 입고돼서 절임이 시작되면 이 엽이 서로 부착이 돼서 내부의 이물을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열무 이물의 중요 공정 관리 포인트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엽이 서로 부착되기 전 단계인 즉 절임 단계 이전에 이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열무의 병해입니다. 여린무라는 이름답게 비바람이나 농기구, 곤충의 유충 등에 의해서 물리적 상처를 입기 쉽고요. 하절기 온도가 높아지고 무더워지는 시기에 다양한 무름병과 세균성 전문위병 등이 발생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호전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쉽고 공장에서는 입고 검사 시 이러한 병해의 열무가 혼입되었는지 확인하여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무의 충해입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민달팽이나 집달팽이일 겁니다. 하우스 내의 채광이나 통풍을 조절해서 습기를 줄여 달팽이 발생을 억제하고 있고요. 발생이 많을 때는 유인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잎 등에 붙어서 쉽게 제거하기 어려워서 제품의 클레임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벌레류는 공장에 입고되기 전에 수작업 털기라는 작업을 통해 일자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산지에서 박스 등에 적재하기 전에 수작업으로 잎 부위를 털어내서 내부의 달팽이, 양서류 등을 1차로 제거하고 입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산지 작업부터 생산까지의 공정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에서 열무를 작업하는 단계입니다. 하우스 내에서 열무를 수확하고 한 단을 잡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2, 3회 털기를 진행합니다. 내부의 작은 잎이나 잎에 붙어있는 달팽이, 양서류 등의 이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에 적재해서 작업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2차로 다시 털어서 절단 선별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작업 털기라고 저희는 좀 쉽게 명명하였지만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1차, 작업장에서 2차의 수작업 털기를 통해서 하우스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이물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산지나 열무 작업장에서 이렇게 입고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공정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 입고된 열무는 입고 검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원료 입고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서브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열무 입고 시에는 이물 검사도 있겠지만 질긴, 진무름 등의 성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검사 항목입니다. 입고 검사에는 공장 내부적으로 이물 선별 유효성 등을 판단해서 입고 검사 기준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장에는 세척기가 협소함에 따라 원료 상태에서 이물이 3건 이상 나오면 반품을 한다 등의 현장에 맞는 입고 검사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입고 검사 시 부적합 이물이나 품질 현황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는 그 내용을 작업자에게 전달해서 작업자가 선별해야 되는 이물의 포인트를 교육하셔야 합니다.
이번 로트에서 어떠한 이물이 발생되었다든지 최근의 품질 상태는 어떠하다든지 업체가 다양하다면 다양한 업체의 입고 현황에 대해서 전달해서 작업자들의 품질, 이물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발생된 이물에 대해서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그리고 협업사항을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이물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무는 김치에 들어가는 신선 채소류 중에서 품질이 마치 널뛰기와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후, 날씨, 재배 환경에 따른 품질과 수급의 이슈가 가장 많으므로 영업, 구매, 생산, QA팀의 유기적인 협업과 소통이 가장 절실합니다. 다음은 원료가 입고된 후 공정에 투입하는 단계입니다. 공장이 입고가 되면 바로 절임을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앞서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열무의 잎에 붙어있는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잎이 펼쳐진 상태에서 제거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절임 전에 제거 공정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정선 열무로 입고될 경우입니다. 산지나 작업장에서 진행하듯이 수작업 털기 공정을 거치고 절단과 정수 세척을 통해서 이물을 분리하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절단된 정선 열무로 입고되는 경우에는 진동체를 거쳐서 돌이나 흙이 제거되고 정수 세척과 이물 선별 공정을 통해 나머지 이물을 제거한 뒤에 절임 공정으로 투입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절임 전에 선별 공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열무의 잎사귀가 서로 붙어서 이물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이전에 이물을 분리하고 제거하는 물리적인 공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절임 후 세척 선별 공정입니다. 절임 이후에는 충분한 세척을 위한 CCP 공정을 거쳐야 하고요. CCP 공정에서는 세척 시간, 투입량, 세척 수량을 기록하는 등 일정한 양의 열무를 제대로 세척해야 하는 생물학적으로 유해 요소를 제어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기적인 물 교체와 오버플로우를 통한 유량 관리를 해야 하며 특히 청소 시간에 세척조 바닥에 가라앉은 이물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척으로 얼마나 많은 이물이 물리적으로 제거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작업자 교육 및 발생되는 이물에 대한 효과적인 수집도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작업자 선별 공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자에게는 매일 입고되는 열무의 품질 현황에 대해서 교육하고 공유해야 하는데요. 작업자가 수월하게 이물을 선별해낼 수 있도록 조도관리, 자석봉 설치 등을 해주시면 유관선별은 유관선별대로 효과를 낼 수 있고 유관으로 한계가 있는 작은 금속성 이물들은 자석봉 등을 통해 선행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발견된 이물에 대해서는 누적으로 기록관리를 통해서 협력사 관리, 평가 용도로 쓸 수 있고 추가적인 작업자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 부적합 이물을 선별한 작업자에게는 품질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지급하게 되면 더욱 작업자 품질 마인드를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지에서 생산까지 이물 제거를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렸습니다. 산지 작업, 입고 검사, 절임 전 선별 공정, 절임 후 선별 공정 모두 중요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공정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산지 작업에서는 수작업 털기가 필수적이고 입고 검사 시에는 기준 수립과 부적합 현황 공유, 협력업체 소통 관리가 중요합니다. 절임 전 선별 공정에서는 수작업 털기와 진동체, 세척 공정을 통해 1차 이물 제거를 실시해야 하고요. 최종 절임 후 선별 공정에서는 CCP 공정인 세척 한계 기준 준수와 모니터링, 유관 선별 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적합품 프로세스 권장 가이드입니다. 사실 언제 어디서든 공정 중 이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고 검사 시, 절임 전 선별 시, 절임 후 선별 시 또는 생산 포장 시 발견되는 이물에 따라 중대 부적합 이물인지 경부적합 이물인지 판단을 하고 우선 생산 중단, 관리자에게 내부 보고,
그리고 그 제품이 검증되기 전까지 출고 정지 등의 프로세스를 수립하셔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종사자에게 공지되어서 해당 인물이 혼입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부적합한 프로세스 관리라는 마지막 허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치에서의 이물 혼입은 품질 관리 담당자들만의 책임이 아니기에 모든 유관부서에서 함께 협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생산 작업자, 품질 관리자, 공장장까지 위 사항들이 준수되도록 노력한다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공장의 품질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최규덕입니다. 김치류의 효율적인 해석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2년 이슈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류 해석 평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류의 해썹에 대해서 답도 지적 사항을 분석하였을 때 선행 요건 관리는 밀폐 관리, 개인 위생 관리, 방충 방서 관리, 청소 관리, 원료 검사, 보관 이격 관리 항목에 대해서 다른 항목보다 높게 지적을 나타내었고, 해썹 부분에서는 유효성 평가, 모니터링 부분이 좀 높게 지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평균보다 김치류에서는 개인 위생 관리 항목이 다른 업종보다 많이 지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빈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선행 요건 관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장 밀폐 및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작업장 내부 전체에 대한 밀폐 차단 관리 미흡을 지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흡 운영 사례로 봤을 때 실제 보이는 사진과 같이 틈새나 구멍 등 밀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 방안으로는 틈 발생 여부 확인 및 밀폐 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무 패킹 등으로 인해서 노후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 고무 패킹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마모를 확인하여 밀폐를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유입 방지를 위해서 비닐 커튼이나 방충망 등을 활용하여 밀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위생관리입니다. 개인위생관리로 주요 지적사항은 위생복장 착용 미흡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흡 운영 사례로 보이는 사진과 같이 위생장갑, 앞치마, 마스크 등 적절하지 못한 복장 착용을 지적을 받고 있고요. 관리 방안으로는 적절한 위생복장 착용을 통해서 교차 오염 방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작업 전 건강상태 및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기록관리 또한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방충방서 관리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해충 등 유입 예방을 위한 방충방서 관리 기준 미흡이거나 점검 주기 등 구체적으로 관리 미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역별 방충방서 기준 미조립이나 실제 포획 개체에 따른 관리 기준 마련이 없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고요. 관리 방안으로는 구역별로 해충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트랩 등 설치를 해서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 방충 방서 기준 수립 후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서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포획된 개체수에 따라서 발생 원인이 어떤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 실제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기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 안전조항 관리 사항인 7번입니다. 배수로 제조 설비 및 도구 청소 관리 부분인데,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작업장 제조 및 위생시설 기구 등 세척 소독 미흡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한 식품 잔사물이 잔존되어 있어 교차 오염 발생 가능한 부분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미흡 운영 사례로는 제조 및 위생 설비 도구 세척 소독 관리 미흡으로 많이 지적을 받고 있고요. 관리 방안으로는 제조 설비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 비치된 모든 시설 설비 기구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세척 소독 실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이 지적받는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은 세척 소독 방법 주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지 않게 수립되어 있는 경우 많이 지적을 받고 있으니 이 부분을 실제 업체에 맞게 청소 방법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부재료 입고 관리 부분인데 세척 소독과 마찬가지로 주요 안전 조항 사항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입고 시 검사 및 기록 관리 미흡 부분인데 많은 업체들이 입고한 원부재료 검사 기록이 일부 누락되거나 유관 검사 기준 수립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 방안으로는 입고 주기에 맞춰 매 입고 시 유관 검사나 자체 검사, 시험 성적서 등을 방법으로 검사 관리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농산물을 많이 쓰는 김치류 업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유관 검사 기준을 수립하여 입고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주요 식재료 검수 도감을 참고하면 유관 검사 기준 수립이 더 용이하니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제품 보관 관리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제품의 이격 관리 미흡 부분과 식별 표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관리 방안으로는 바닥 벽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 이격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품, 반제품, 소분품에 대해서 명확한 식별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업체에서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스티커를 통해서 식별 표시를 하고 있으니 참조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석 관리 부분입니다. 유효성 평가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효성 평가가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유효성 평가 시 현장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 방법으로는 일단 유효성 평가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며 시험 자료는 실제 유해 요소를 제거 또는 제어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최저치 최상치로 한계 기준이 설정되고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생산 라인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로 CCP 가공 조건별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실시한 시험 자료를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모니터링 기록 방법 개선이 필요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기록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 업체들이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서 또는 한계 기준 측정이 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기록 양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모니터링을 미흡하게 작성하거나 담당자가 역할을 몰라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결과에 대해서 예 아니오 또는 적합 부적합이 아닌 실제로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기록하며 기준 이탈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시간도 실측으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모니터링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여 절차나 기록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모니터링 담당자는 해당 공정에서 실제 장소에서 실측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CCP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CCP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모니터링이 전체적으로 부적절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원스트라크아웃에 해당되니 이 점은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추김치 위생관리입니다. 올해 원료관리 미흡이나 비위생적 생산 등으로 이슈가 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는 입고 시 오염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품질과 선도가 불량할 경우 폐기 및 반품 등 처리하며 보관 시 추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부재료 입고 검사 및 보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산지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산지에서 수확 시 최대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과 선도가 양호한 것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계약이 안 되는 경우는 입고 시 품원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냉장시설에서 보관하였다가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입고 보관 시 원부재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한 것을 사용하며 식품 원료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보관할 경우에 많은 양을 쌓는 경우 추가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분산시키거나 핏박스에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원료를 먼저 보관 후 검수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검수를 또 해주셔야 되고요. 원료는 식품 원료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매 입고 검수는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별입니다. 작업 시작 전 선별 및 절단 공정을 통해서 최대한 이물, 비가식 부분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관리점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거할 경우에는 교차염 방지 및 폐기물 관리 등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절임 관리입니다. 절임 공정 시 낮은 염도와 염수를 재사용하는 경우 부패 노폐물이 증식할 수 있어 염도 농도 및 염수 교체 사용 등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절임 시 이물 혼입이 되거나 부적절한 기구 용기로 교체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중요 관리점인 세척 관리입니다. 세척 공정의 한계 기준을 준수하고 정해진 축에 따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중요 관리점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식중독균이 제어되지 않을 수 있어 한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를 즉시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세척 관리 이외에 혹시 소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독 공정에서 차화염수 나트륨 100ppm의 일정 시간 침지 이후 세척 공정을 통해서 잔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풀 관리입니다. 풀은 적정 온도 시간으로 가열하고 가열한 뒤에는 즉시 사용하거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진해야 합니다. 또한 응결수 혼입되거나 곰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리하며 문제 발생 시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폐기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양념 관리는 업체 특성에 따라 숙성하는 경우도 있고 비숙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마늘 항균 성분에 의해서 숙성할 경우에는 미생물 저감 효과가 더 좋으니 업체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차오염 관리입니다. 청결구역 작업 시 응결수, 잔사물, 물고임 제거 등 상시 교차오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슈가 되었던 상황도 청소관리 미흡이 나타났었는데, 특히 탈수의 경우 바닷가 이격 관리를 통해서 교차오염을 예방해 주시고 냉장으로 보관하는 것이 제품의 변질을 막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양념 혼합 작업장의 경우 작업대, 천장, 컨베이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작업장 또는 도구 등 개인위생입니다. 세척 소독이 미흡한 경우 물때 및 곰팡이 등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종사자 및 기구, 기계 등 세척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개인위생 또한 마찬가지로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열무김치 이물 관리입니다. 올해 개구리 혼입된 이물김치가 2번 이슈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무김치 관련해서 중요관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열무 이물은 5월에서 8월에 집중 발생하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심하여 좀 이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심할 때 수확하거나 재배지 주변에 잡초나 습한 곳이 많을수록 혼입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지 계약 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물 관리 고려사항으로는 열무는 습도 및 온도에 따라 잎이 펴지고 접히는 특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세척 또는 절임 시 잎이 더 접히거나 잘 뭉쳐져 이물을 제거하기 더 어려우니 세척 전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입된 이물의 제거는 산지 수확 시 털기, 원료 입고 시 털기 및 선별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원료 입고 시 털기 및 선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산지 수확 시 열무 뿌리 부분을 잡고 털기하여 이물을 제거 후 절단 또는 묶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아마 많은 업체들이 B 형태로 많이 입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 형태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입고 시
이물을 재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진에처럼 생산 투입 전 털기 및 선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료 입고 또는 생산 투입 전 열무 묶음을 풀거나 자른 후에 열무를 털고 잎과 줄기 사이를 펼쳐서 이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묶음을 풀지 않고 절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묶음을 풀거나 자른 후에 이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진동체 털개의 이물을 제거하는 부분인데, 진동체를 사용할 수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펼쳐놓고 유관 선별을 하여 이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닥이 메쉬망일 경우 효율이 증가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세척 후 이물 유관 선별입니다. 1차 세척 후 잎이 접히거나 뭉쳐진 열무잎을 펼쳐서 이물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조도는 540 누스 이상을 유지하여 최대한 이물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관리점인 2차 세척입니다. 중요관리점은 설정된 한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척 후 이물 유관 선별입니다. 최종적으로 2차 세척 후에 잎이 접히거나 뭉쳐진 잎을 펼쳐서 이물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절임 후 뭉침 현상이 많아지므로 절임 이전에 최대한 이물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최종 소비자에게로 가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중요관리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료는 환경에 의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1차 비가식 부분을 제거하거나 이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또한 입고 검수 시 품질과 선도에 따른 입고 폐기 등 검수를 철저히 해주시고, 보관 시에는 추가 오염이나 미생물 증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정관리로는 생산 투입 전 겉잎, 이물질 및 오염 부위 등을 최대한 제거를 한 후 작업에 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계 기준 준수 철저하게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식중독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 기구, 기계 작업장 등 생산 연관사항에 대해서 위생관리 및 세척 소독 기준 준수를 하여 교체오염을 예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입니다. 법적, 햇선 및 자사 기준에 따른 기준 준수 및 실측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 관리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미흡 사항이 발생할 경우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한 사항을 기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